이 물질계 바깥에 다른 정신 세계가 있다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시야를 좀 확대하고 자기 삶을 시야가 확대되면 풍요로운 면이 있고, 그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어디 기차 타고 뭐 6, 7살 이렇게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차 차창 밖에 이렇게 시골에 산골에 집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산 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럼 산 밑에서 사는 직업이 뭔가 그래 보니까 이게 도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도사는 산에서 살고 좀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사는 아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도사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게 보니까 도사라는 게 그런 데서만 산다고 도사가 아니고 자기 내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 내공은 뭐라고 그럴까, 신통력이 좀 있어야죠. 미래를 확 내다보는 능력이랄지 아니면 호풍환우는 능력이랄지.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잘 획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능력을 얻으려고 제가 이런 이 굴 속에서 동굴 같은 데서도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기도 같은 것도 해보고 주문도 외워보고 했는데 잘 그런 것이 안 됐어요. 근데 같이 들어간 또 친구들은 어느 정도 되고 효험이 있고 나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당히 좀 열등감이라고 그럴까, 좌절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나는 이게 도사 되는데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도사라는 것은 그 이모탈리티 앤드 프리덤, 그 종교학자 그 엘리아드가 한 말인데, 요가의 목표가 임모탈리티라는 그 불멸, 영원한 걸, 없어지지 않는 어떤 불멸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앤드 프리덤, 자유죠. 불멸과 자유가 도사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그래도 이제 이게 사람이 뭐 의사도 보면은 돌팔이도 있고 뭐 진팔이도 있고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UFC 선수만 하더라도 여러 체급이 있듯이,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신통력을 해가지고 이걸 상업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데 치중할수록 역술가고, 도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스러운 그런 상업적인 목표와는 조금 자유스러운 영역에 가 있는 사람이 도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을 가운데다 두고 돈에 가까이 붙으면 역술 쪽으로 가는 거고, 돈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우면 도사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도사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늘에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여기 먹고 살고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이 생활과 자기의 정신적인 자유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게 이게 내공입니다. 그 균형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 제가 해보니까 이게 칩이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나면서 칩이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살면서 조금만 노력하고 어떤 계기만 돼도 유전적으로 내장됐던 그 칩이 탁 터지고 개발이 되는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칩이 없는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해도 잘 안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고나는 부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0%인 것 같아요. 노력이 한 10%.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도사라는 것은 뭐 불교의 스님도 포함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요가의 고단자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모탈리티 앤드 프리덤, 불멸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도사라고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제 만났던 친구이자 선생님인데, 그 석두라고 돌대가리 스님이라고 그런 스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그 와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누워서 옆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엄청난 그렇게 그런 에너지로 이 꼬리뼈를 뜨겁게 지져. 그래가지고 이 꼬리뼈에 잠들어 있는 에너지를 척추뼈를 타고 머리 위로 쫙 올라가서 한 바퀴 샥 돌게 만드는 그런 장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파워를.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런 찌릿찌릿하니 그런 에너지가 쫙 통과되는 느낌을 받았죠. 이제 그런 도사도 기억에 남고 요가의 고단자였던 화경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이분은 담담한 거 특히 이제 제가 기억에 강하게 인상받았던 건 그 티를 내지 않는다, 상을 내지 않는다 이런 거 있죠. 자기가 뭘 이렇게 많이 알아도 그렇게 안다는 그런 그 티가 안 나요. 그냥 뭐 담담하고 이렇게 숙연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태도. 이런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경전보다도 더 강한 임프레션으로 다가오죠. 사람이 공부가 되면 저렇게 그냥 담담하니 자기가 뭐 알아도 그냥 별로 모르는 것 같이 가져도 안 가진 것 같이 뭐 이렇게 그냥 덤덤히 숙연히 있는 이 우주와 대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그냥 인간이 겸손하게 이렇게 숙연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이 세상에는 원래 돌파리도 있으면 진파리도 있고 이제 그 용사 혼잡이라는 말도 있죠. 용하고 뱀하고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가짜도 뭐 주특기 하나는 있어야 가짜라도 행세합니다. 주특기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돈하고 이런 현실적인 이득하고 이게 관련이 돼가지고 나중에 뒤끝이 좋지 않죠. 뒤끝이.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이 문제요. 이걸 완전히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까이 쫓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또 이것도 망신살이 뻗치는 거고 그래서 이 도와 돈이 둘이 아니다. 도돈 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가 어느 정도인가 알려면 돈을 쓰는 거, 돈을 다루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어느 때 돈을 쓰고 어느 때 돈을 안 쓰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 내공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죠. 예. 현재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업종입니다. 특히 그 정치와 사업 이 도 종류에 도사들이 많이 붙어 있죠. 왜냐하면 앞일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와 사업은 원래 이게 저 미친년 널뛰듯이 널뛰는 직업에 도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차하면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논리나 이성적 분석만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수를 잘못 뜨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걸 몇 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치밀하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추가로 이 도사들이 말하는 영빨, 그 애언력 이걸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두 개가 일치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죠. 저는 그런 결정의 효시가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그 경영이 굳이 이름 붙이자면 영빨 경영이요. 영빨을 경영에 참고했다 이거죠. 그것이 현재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체 오너랄지 정치인들한테도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고 좀 쓸만한 도사들은 이 기업 오너들 주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많이 붙어 있고 한국의 지금 그 기업체 오너들의 그 부인들이 하는 주요한 일이 어디에 영험한 도사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 일이 잘 노출이 안 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죠. 괜히 입방아에 오르니까 너무 노출되면. 그래서 이것은 음지의 커렉션입니다. 뭐 국정원 모토가 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뭐 양지를 지향한다든가 뭐 근데 이 분야도 그 국정원 모토와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큰 대기업체 오너들 옆에 있는 도사들은 일반인들한테 잘 노출이 안 되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했는지도 비밀에 붙여주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나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제 친구들 도사 커넥션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내가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안다는 것은 이게 내가 한 방 맞을 줄 알고 예측하고 있으면 맞을 때 억울한 마음이 덜 들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래 내가 이거 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 맞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르면 이게 열불따구가 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이건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왜 나만 일어나냐 이거야.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인천국제공항에 밤 10시에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표 시간이 10시 비행기라는 걸 알면 뭐 한 8시쯤 공항에 나가서 수속 받고 그러면 딱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표를 모르면 아침부터 6시부터 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제 떠난지를 모르니까. 그럼 훨씬 피곤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식 시세는 그 오를 건가 내릴 건가를 미리 아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지금 미국의 월가에는 뭐 인도의 수정구슬파, 뭐 중국의 뭐 무슨 파, 세계 각종 도사 문파들이 총동원돼 있어요. 월가에. 말하자면 미래 정보가 오를 건가를 아는 것이 바로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 예측력은 자본시장과 밀접하게 이렇게 엮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세계적인 뉴스에 뭐 맥킨지를 비롯한 컨설팅 회사들의 중요한 업무가 바로 미래 예측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유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판단해 주는 일이죠. 인생론의 이제 행복론은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남한테 돈 빌리러 안 가고 그리고 몸 건강하면 된다. 요 정도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좋고 남들 막 저거 뭐 지금 뭐 했는데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거 해야지 막 뭐 이렇게 생각하면 허덕거릴 수밖에 없고 허덕거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허전한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대자연 그 대자연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취미와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또 된다면 어떤 그 종교적인 귀의 신 앞에 그 겸손하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머리 숙이는 이런 태도가 행복도에 관여된다고 봅니다. 모든 걸 자기 이성과 논리로 다 판단해 갖고 내가 500 노력을 했으면 500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건 너무 단순한 계산법이고 이 인생과 우주가 가지고 있는 이 미스테리를 너무 축소시켜서 파악하는 거죠. 우리 일상 사는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이 돈과 어떤 물질, 논리 이런 기와꾸 내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서 여기 닭장처럼 갇혀서 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21세기 현대인이 이 닭장을 좀 벗어나는 다른 세계의 담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결국은 어떤 신이 있다는 쪽의 얘기와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 물질계 바깥에 다른 정신세계가 있다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시야를 좀 확대하고 자기 삶을 시야가 확대되면 풍요로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불행이나 재난을 겪었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힘을 더 길러주고 그리고 자기가 좀 좋은 팔자, 좋은 운명을 가지려면 적선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느끼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